김영훈의 질병백과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약물로도 해결 안 되는 4가지 결핍, 실행기능, 사회성, 학습습관, 자존감입니다. 소아 ADHD 약물은 ADHD의 핵심 증상, 주의력, 충동성, 과잉행동을 완전히 없애거나 아이의 성격, 인성을 바꾸는 약이 아니며 학습, 생활, 환경, 양육 문제까지 해결해주는 만능 해결책이 아닙니다. 약물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해 부모, 교사가 기대치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약물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능을 올려주지 않습니다. 약물은 집중 시간을 늘리고 충동 행동을 줄여줄 수 있지만 아이의 지적 수준이나 학습 능력 자체를 높여주지는 않습니다. 성격 인성을 바꾸는 약이 아닙니다. 올바른 용량에서 사용하면 아이의 본래 기질 성격을 바꾸기보다 자신의 장점을 발휘하기 쉽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훈육 양육 문제를 대신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일관된 규칙, 보상, 제한, 부모 교사의 행동 관리 전략이 병행되지 않으면 기능 개선이 제한적입니다. ADHD를 치유하거나 없애지 않습니다. 약물은 증상을 조절하는 치료이지 장애를 완전히 치료해 영구히 없애는 약은 아닙니다. 학습 능력, 이 성적을 자동으로 올려주지 않습니다. 집중이 좋아져도 개별 학습지도, 기초학력 보충, 학교 조정 시험 시간 좌석 배치 등이 함께 필요합니다. 가정학교의 구조화, 지원 필요성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좌석 배치, 과제 쪼개기, 시각적 단서, 일정표 제공 등 학업 환경 조정은 여전히 필수적입니다. 2. 약물로 해결되지 않는 동반 문제들입니다. 학습장애, 읽기, 쓰기, 계산장애 자체는 약물만으로 호전되지 않으며 별도의 특수교육 학습치료가 필요합니다. 불안, 우울, 트라우마, 가족 갈등 등 정서 환경 요인은 약으로 직접 해결되지 않고 심리치료, 가족상담, 환경 조정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사회기술 부족, 또래관계 문제는 약으로 어느 정도 충동산만함이 줄어도 사회기술 훈련, 모델링, 코칭 등 별도 개입이 필요합니다. 3. 약물이 해야 하는 역할, 현 가이드라인 관점입니다. 학령기 아이 청소년에서 증상이 중등도 이상이고 기능 손상이 있을 때 증상 조절의 핵심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행동치료, 부모훈련, 학교 중재와 병행했을 때 가장 효과가 크므로 약풀행동 교육적 개입을 표준조합으로 봅니다. 4. 보호자 교사에게 강조할 점입니다. 약을 먹이면 다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보다는 집중 충동 조절에 창을 열어주는 도구 정도로 이해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능 개선을 위해서는 1. 부모훈련, 행동관리, 2. 학교의 학습 환경 조정, 3. 필요시 심리치료, 학습치료가 반드시 함께 가야 한다는 점을 반복해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약물치료로 해결하기 어려운 행동 증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ADHD 약물치료는 뇌의 하드웨어인 신경전달물질의 균형을 잡아주는 아주 효과적인 도구입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강조하듯 약물은 시력을 교정해주는 안경일 뿐 글을 읽는 기술 자체를 가르쳐주지는 않습니다. 약물이 뇌의 각성도를 높여 집중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주지만 여전히 학습이나 사회적 훈련을 통해 습득해야 하는 영역들이 남아 있습니다. 1. 실행 기능 및 조직화 기술입니다. 약물을 먹으면 의자에 앉아있는 시간은 늘어나지만 무엇부터 해야 할지 결정하는 능력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선순위 설정, 여러 가지 과제 중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 판단하고 계획을 세우는 전략적 사고는 약물이 대신해주지 않습니다. 물건 정리 및 시간 관리, 가방을 챙기거나 숙제 마감 기한을 지키기 위해 시간을 배분하는 습관은 반복적인 행동 코칭을 통해서만 개선될 수 있습니다. 작업 기억의 활용, 머릿속 정보를 조직적으로 분류하여 인출하는 소프트웨어적 기술은 교육이 필요합니다. 2. 사회적 기술 및 대인관계입니다. 약물은 충동성을 줄여 말을 끊는 행동은 감소시킬 수 있지만 상대방의 기분을 파악하는 법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사회적 신호 읽기, 친구의 표정이나 분위기를 살피고 적절한 반응을 보이는 공감 능력은 약물로 생겨나지 않습니다. 갈등 해결 능력, 친구와 닿을 때 말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타협점을 찾는 기술은 경험과 피드백을 통해 배워야 할 영역입니다. 대화의 기술, 경청하기, 주제에 맞게 대화 이어가기 등 세련된 의사소통 방식은 사회성 훈련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3.
누적된 학습 결손 및 잘못된 공부 습관입니다. 약물을 통해 집중력이 좋아져도 이미 놓쳐버린 과거의 지식이 저절로 채워지지는 않습니다. 기초학습 공백, 주의력 결핍 시기에 놓친 수학 공식이나 문해력은 별도의 보충 학습이 필요합니다. 회피 습관, 공부를 고통스러운 것으로 인식하여 무의식적으로 피하려는 습관이나 부정적인 태도는 약물만으로 고쳐지지 않습니다. 집중력이 좋아진 상태에서 성공적인 학습 경험을 다시 쌓아주어야 합니다. 4. 자존감 및 정서적 회복 탄력성입니다. ADHD 아이들이 오랫동안 겪어온 실패의 기억과 부정적인 자아상은 약물이 씻어주지 못합니다. 자기 효능감, 나는 해도 안 돼 라는 패배주의적 생각은 약물 치료 중에도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아이가 스스로의 변화를 느끼고 칭찬받는 경험이 쌓여야 자존감이 회복됩니다. 정서 조절 습관, 욱하는 성질 자체는 약물로 완화될 수 있지만 화가 났을 때 자신을 진정시키는 심리적 기술은 정서 조절 훈련을 통해 습득해야 합니다. 5. 약물 치료 vs 행동 치료의 역할 분담입니다. 주의력, 약물 치료는 뇌의 각성도를 높여 집중을 유지하며 행동 치료는 집중력을 어디에 써야 할지 전략을 세웁니다. 행동, 약물 치료는 충동적인 에너지를 줄여주며 행동 치료는 상황에 맞는 올바른 행동을 선택하게 합니다. 사회성, 약물 치료는 방해 행동을 줄여 비난을 덜 받게 하며 행동 치료는 친구와 잘 지내는 구체적인 기술을 가르칩니다. 학습, 약물 치료는 책상 앞에 앉아 있을 힘을 주며 행동 치료는 효율적인 공부 방법과 노트를 정리법을 익힙니다. 핵심, 약물은 아이가 배울 준비를 하게 만들어주며 그 준비된 상태에서 부모와 선생님이 올바른 기술을 가르쳐야 비로소 진정한 성장이 일어납니다. 심리교육적 대처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약물 치료는 ADHD 아이에게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하드웨어를 만들어주지만 그 통로를 통해 실제로 어떤 지식을 채우고 습관을 만드느냐 소프트웨어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안경을 쓴다고 해서 갑자기 없던 독서 능력이 생기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약물은 아이에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하지만 그 기회를 실력으로 바꾸는 것은 부모님의 따뜻한 격려와 체계적인 습관 형성 훈련입니다. 1.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구분입니다. 약물은 뇌의 집중력 엔진을 돌려주지만 운전 기술은 직접 배워야 합니다. 비유, 약물 치료는 안경을 써서 시력을 1.0으로 만들며 학습 행동 치료는 글을 읽고 이해하는 법을 배웁니다. 작용, 약물 치료는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 수치 정상화이며 학습 행동 치료는 공부 습관, 시간 관리, 오답 노트 작성입니다. 효과, 약물 치료는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 있을 힘이며 학습 행동 치료는 앉아서 실제로 문제를 풀고 기억하는 힘입니다. 2. 실행 기능 보완 전략입니다. ADHD 아이는 지능과 상관없이 계획을 세우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이를 위해 외부 전두엽 역할을 해줄 도구가 필요합니다. 마이크로 쪼개기 청킹, 수학 20문제 풀어라는 지시는 아이에게 거대한 벽입니다. 지금은 딱 5문제만 풀고 3분 쉬자라고 과제를 아주 작게 나누어 작은 승리를 경험하게 하세요. 시각적 시간 관리, ADHD 아이들은 시간의 흐름을 느끼는 시간 지각 능력이 약합니다. 줄어드는 시간이 눈에 보이는 타이머를 활용해 남은 시간을 직관적으로 알게 하세요. 우선순위 시각화, 포스트잇 등을 활용해 지금 바로 할 일, 나중에 할 일을 시각적으로 구분하여 뇌의 과부하를 줄여줍니다. 3. 메타인지 키우기, 학습의 사령탑입니다. 수용 언어 능력이 떨어지거나 읽기 이해도가 낮은 경우 자신이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파악하는 메타인지 훈련이 필요합니다. 설명하기 공부법, 배운 내용을 부모님이나 인형에게 선생님처럼 설명하게 하세요. 입 밖으로 내뱉는 과정에서 뇌의 회로는 더욱 견고해집니다. 자기 질문법, 문제를 풀기 전 이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뭐지? 어떤 공식을 써야 할까? 라고 스스로 질문하는 습관을 모델링 해줍니다. 4. 정서적 장벽 허물기, 실패의 기억 지우기입니다. 오랫동안 학습에서 좌절을 경험한 아이들은 약을 먹어 집중력이 좋아져도 공부 괴로운 것이라는 정서적 회로가 이미 굳어져 있습니다. 자기 효능감 회복, 아이의 성적보다는 노력한 과정과 어제보다 나아진 점을 구체적으로 칭찬하세요. 성장 마인드셋 주입, 너는 집중력이 부족한 아이야 라는 낙인 대신 약물로 길을 뚫었으니 이제 근육을 키우면 충분히 잘할 수 있어 라는 희망적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박소, 환경 설계입니다.
약물이 분자인 신호를 키워준다면 부모님은 분모인 잡음을 줄여주어야 합니다. 시각적 단순화. 공부 책상 위에는 지금 풀 문제집 한 권과 연필 한 자루만 둡니다. 신체 활동 병행. 공부 전 10분의 가벼운 운동은 뇌에 천연 도파민을 공급하여 약물 효과를 극대화하고 학습 효율을 높입니다. 소아신경과 전문의 김영훈 교수였습니다.